시가 행진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교안보 뉴스의 핵심을 정밀 타격하듯 풀어드리는 벙커버스터입니다. 저는 SBS 외교안보팀 김아영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이 될 비밀병기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 아직도 베일 속에 가려진 군의 비닉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껏 10초 정도의 영상으로 공개된 게 전부인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흔히 현무5라고 불리는데 탄두 중량만 최대 9톤, 현존하는 재래식 무기 폭발력의 최대치는 10톤 정도니까 세계 최대 수준이죠. 유사시 북한 지도부가 모여들 벙커까지도 단숨에 파괴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판 사드도 있습니다. 2025년 양산을 목표로 군이 독자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입니다. 발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40에서 60km를 비행할 때 요격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그 아래 방어는 현재도 국산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이 맡고 있죠. 영상으로만 공개됐거나 흔히 볼 수 없었던 이 무기 체계들이 실물로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오는 26일 도심 한복판에서 75번째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시가 행진이 열리는데 여기에 우리 군의 최신 무기들이 동원되기 때문이죠. 위대한 전승조를 축하합니다. 칼각을 잰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장병들과 전투 장비가 망라된 열병식. 북한 소식은 익숙한데 2023년 서울에서의 풍경이라면 어색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70주년이던 2018년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한과의 협상이 한창 돌아가던 시기라 국군의 날 행사는 성대하게 열렸지만 시가 행진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땐 북한도 열병식을 축소해 진행하던 때였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북이 서로를 향해 창끝을 겨누고 있는 지금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가 행진은 대북 억제를 위한 무력 시위가 될 전망입니다.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최신 장비들을 미리 꺼내서 공개하는 건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내가 힘과 확실히 대응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소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를 담은 대북 메시지도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통합 역량을 선보이고 미 8군 전투부대원 등 300명도 처음으로 시가 행진에 합류합니다. 과거엔 미 군악대 정도가 참가하던 수준이었는데 한미동맹 70주년을 동시에 고려한 거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남북이 각각 미국, 러시아와 초밀착하는 상황인데 주한미군의 시가 행진은 또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만의 부활이지만 시가 행진이 연례 행사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7, 80년대만 해도 서울 성남공원 같은 막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여의도 한복판에서 기념행사를 시끌벅적하게 개최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미소 대탕트가 있기 전 냉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붉은 침략자가 또다시 덤벼온다 해도 우리는 이 서울을 죽음으로써 지키고 적을 물리치겠노라고. 76년 법정 공휴일로도 지정됐던 국군의 날은 91년 한글날과 함께 다시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문민정부가 출범했고 육해공 본부가 계룡대로 이전한 것과 맞물려서 행사는 차츰 간소화됐죠. 93년부터는 5년에 한 번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 행진을 하는 걸로 거의 정착이 됐는데요. 오늘 시가 행진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봐야죠. 아 진짜 군인도 믿어도 될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우리 군이 최고야 진짜. 서울 테헤란로가 선택된 적도 있었습니다. 통상 시가 행진의 출발지이던 숭례문에 큰 불이 나면서 2008년엔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을 택한 겁니다. 당시엔 규모도 좀 축소해서 진행됐죠. 올해 시가 행진은 다시 숭례문에서 출발해 광화문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될 장면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군 시가 행진,
익숙한 이벤트는 분명 아닙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처럼 동원 정치가 보다 일상화된 나라들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우리보다 먼저 떠들썩하게 국군의 날 행사를 열었던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는 다음 벙커버스터 편에서 이어갑니다. 공화국 창건 이런 낯설 sol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벙커버스터입니다. 저는 SBS 외교안보팀 김아영입니다. 지난 편에선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시가행진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편은 예고해드린 대로 좀 먼 나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럽에 있는 폴란드 바르샤바입니다. 폴란드 국군의 날은 8월 15일입니다. 볼셰비키군이 유럽으로 진군하는 걸 막아낸 바르샤바 전투를 기억하는 국경일이죠. 그런데 요즘 폴란드 주변 정세 불안합니다. 나토 최전선에 있는 폴란드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와 동시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죠. 안보 위협 탓에 국방비에 대거 자산을 투입했고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가 공개됐고 역시 우리 무기인 FA-52대는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유럽의 하늘을 날았습니다. 국방비를 많이 늘려서 당장 살 수 있는 무기들을 한국이라든지 다양한 나라로부터 수입했기 때문에 그 늘린 국방비로 국방력을 얼마나 다졌는지를 국민들에게 증명시켜줘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한국과 폴란드를 두고 역사상 수많은 외침을 겪은 처지가 동병상련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냉전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나토 최전선에 있는 폴란드와 북한과 군사분계선을 마주한 우리가 한 달 간격으로 대규모 퍼레이드에 나선 건 참 공교로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못다 이룬 꿈입니다. 파리 샹젤리제에서 프랑스 혁명기념일 퍼레이드를 보고 감탄에 맞지 않았던 이 사람. I do want to say that I was your guest at Bastille Day, and it was one of the greatest parades I've ever seen.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2018년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퍼레이드를 열자고 했지만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시가 견적서를 내놨는데 백악관 추산보다 3배 이상 많은 9,200만 달러, 1,035억 원이 적혀 있었던 거죠. 돈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백지화됐는데 아무리 독단적인 트럼프라도 넘을 수 없는 미국 국내 여론이라는 게 작동했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퍼레이드의 최고 연출자, 북한 김정은 총비서라는데 큰 이견은 없을 겁니다. 동원력의 끝판왕격인 열병식을 올해만 벌써 3차례 했습니다. 주로 ICBM, SLBM을 과시하기 위한 자리지만 최근 민간 열병식에선 생수 차량 안에 잠복하고 방사포를 장착한 트럭을 시멘트 운반용으로 위장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죠. 원수들의 머리 위에 불벼락을 씌울 복수의 포실을 높이 들고 나갑니다.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한창 밀착 중인 러시아 역시 열병식을 꽤 거창하게 여는 나라입니다. 붉은 광장에선 매년 5월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걸 기념해 행진이 시작되죠. 이제 무력을 과시함으로써 당의 힘 그리고 지도자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절대 왕정 시대의 왕의 힘을 보여주는 거랑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열병식에선 다리를 높이 올리는 이른바 거위 걸음을 흔히 볼 수 있는데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는 게 특징이죠. 전체주의적 특성이 드러나는 것인데 위압적이기보단 우스꽝스럽게 비춰지는 면도 있는데요. 우리 시가행진에서의 걸음은 이들처럼 과하게 경직된 모습은 아닐 겁니다. 퍼레이드를 어떤 형태로 치르든지 그것이 곧 그 나라의 군사력, 국방력을 의미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세계 최강 군대라는 미국은 퍼레이드에 부정적인 반면 북한은 열과 성을 다하죠. 약할수록 더 많이 보여주고 실제 능력을 부풀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첨단 무기가 즐비한 요즘 같은 때 오와 열을 맞추는 퍼레이드가 도대체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반면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여전히 가끔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북한이 대남용인 전술핵 개발을 운운하고 남북이 적대 관계로 돌아선 상황에서 시가행진 참송 쪽에 힘을 싣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죠. 이번에 상당히 높았던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수시적으로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우리가 우리 힘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시가행진이 열리지 않았던 국군의 날 70주년. 시가행진이 부활한 올해 75주년. 지난 5년 한반도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격동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변화는 진행 중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된 러시아와 밀착 중이고 김정은은 극동 지역 우주기지는 물론 러시아의 전략 무기들까지 살피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과는 조만간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할 수 있었고 세 나라 관계는 전과 다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다시 냉전 시기로 돌아간 듯한 구도 속에 열리는 군의 시가행진. 조만간 서울 한복판에서 나올 장면들과 메시지에 전보다 훨씬 많은 관심이 모일 전망입니다.